지난 영상에서는 페미니즘의 구도를 남자 대 여자가 아닌 권력자 대 피권력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스태포드 와이프를 통해 페미니즘의 구도가 왜 권력자 대 피권력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예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now like to introduce the hardest working person in television, Joanna Eberhard! Thank you! You haven't heard. About what? All your new shows, the affiliates won't touch them. We can't let you sink the network. Thank you for taking this so well. Goodbye, everybody! Why are we moving? We're moving so that we can be the happiest family in the whole world. Welcome to Stepford. Stepford is the family paradise. It has no crime, no poverty, and no pushing. Good morning, ladies. Wait, you work out dressed like this? Of course. We always want to look our very best. You and Stepford, it seems like a real match. Absolutely. And all of your wives, they're so, sizzling. To Stepford! Am I the only one who finds all of this more than a little disturbing? Aren't you Bobby Markowitz? I love your book. What was it called? It was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I love you, but please die. These women are like deranged flight attendants. This place does something to people. All of the women are always smiling and having incredible sex in the middle of the day with their husbands. And that's a problem because? It's not normal, Walter. Congratulations. Now you're one of us. And Joanna, she's a great gal. Or she will be. Last night I went online and I found out that all of the women here, they used to be CEOs, executives, judges. If you could change something about me by pressing a button, would you? Ever since we met, you've beaten me at everything. You're stronger, you're faster, a better executive, you're even better sex. Don't deny it. I wasn't going to. Imagine if you could streamline your spouse, overhaul every physical flaw. What have they done to you?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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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a! 유명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국장으로 일하며 성공한 커리어를 진행 중이던 조안나는 본인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과 사랑을 모두 잡았다고 생각하며 커리어로 승승장구하며 무서울 것 없는 기세로 사회생활을 하던 그녀였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기분 전환을 위해 스태포드란 마을로 이사를 하는데 이 마을이 조금 이상합니다. 스태포드라는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하나같이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교양 있는 말투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운동할 때까지도 하이힐과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운동을 합니다. 남편이 언제 볼지 모르니 항상 예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마을 여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클레어의 설명과 함께 말이죠. 반면에 남자들은 마이크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주로 남성회관에 모여 간단한 게임이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내들이 살림을 하는 동안 밖에서 남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페미니즘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스태포드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전형적인 성 역할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을의 모든 아내들은 클레어의 통제 아래 남편을 위해 외모를 꾸미고 집안 살림에 매진하는 데 반해 모든 남편들은 마이크의 리드 아래 집을 벗어나 남성회관에 모여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구도 마을의 이런 분위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불만이 없으며 남성들은
불만이 없는 것을 넘어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보냅니다. 오직 조안나와 유명 여성 작가 보비, 게이인 로저 등 3명만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비와 로저도 이 마을의 분위기에 동화됩니다. 외모 꾸미기와 집안 살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보비가 화장을 하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는 집안 청소와 요리 같은 살림에 매진하는 등 이 마을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로저 역시 여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남성의 성격으로 바뀌면서 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을의 핵심 인물인 마이크의 얘기에 마을 사람 모두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것과 함께 남성들의 리더인 마이크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면 모두가 그를 찾는 것을 넘어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제하에 오래전에나 봤을 법한 성 역할에 따른 삶이 스태포드란 마을에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조안나만이 끝까지 이런 점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는 본인도 다른 아내들처럼 마을 분위기에 동화되는 척 연기를 하다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태포드란 마을을 통제하고 리드하는 인물은 마이크가 아니라 그의 아내 클레어라는 것인데요. 원래 클레어는 유명한 뇌과학자로 잘 나가며 국가 프로젝트와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로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쁜 나머지 가정에 소홀했고 그 와중에 남편 마이크와 자신의 21살짜리 보조연구원이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을 죽이고는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스태포드로 이사와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마이크를 로봇으로 재현한 후 현재의 마을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미고 요리를 하며 남편을 위해 내조하는 삶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행복을 갖는 삶을 꿈꾸면서 말이죠. 특히 이 마을에 사는 여성들은 이 마을에 오기 전 사회에서 항공회사 CEO부터 판사까지 소위 잘 나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이 마을로 이사오게 되면서 클레어가 그녀들의 뇌에 나노칩을 심은 뒤 전형적인 성 역할을 따르는 가정적인 여성들이 된 것이죠. 정리하면 스태포드란 마을의 최고 권력자는 클레어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행복은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에 있다며 전통적인 성 역할을 마을 전체에 심어 여자들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미 여성들의 뇌에 나노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마치 TV를 다루는 리모컨처럼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개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마을에 사는 여성 아내들 모두를 프로그래머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피지배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 대 여자가 아니라 권력자 대 피권력자로 봐야 한다는 것을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페미니즘 운동은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진행되긴 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1기에서 3기까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기까지 있다는 사람도 있으며 그 시점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이처럼 권력자 대 피권력자의 구도로 페미니즘을 바라보면 즉 권력자로부터 불평등했던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법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맞다 틀리다 혹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인류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페미니즘을 빼고 얘기를 해보면 유사 이래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거나 잃어버릴 때 굉장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타의에 의해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면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피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철저히 짓밟았고 이런 피권력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운동을 그들의 시각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렀고
권력자들의 시각에서는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에 페미니즘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인류는 탄생부터 남자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렵 채취 시절부터 현재까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 즉 먹을 것입니다. 인간의 필수 3요소 중 의는 당시에 큰 의미가 없었고 주는 동굴이나 움막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해결이 되었지만 먹는 것은 어떻게든 밖에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남자들이 사냥 등을 통해 먹을 것을 구해왔고 이처럼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남자들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류는 먹을 것을 더 확보하고 자신들의 종족을 확장시키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역시 신체 조건이 여성보다 우수한 남자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권력을 계속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인류를 구성하는 절반에 해당함에도 차별을 받고 제대로 된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여성 인권 운동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시각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얘기했던 인류 전체의 역사처럼 오랜 시간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남성들이 권력을 가졌던 사회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었고 남성들에 비해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류의 역사처럼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꼭 페미니즘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가져왔던 권력을 여성들에게 나눠주어야 했고 그래서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남성들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인 이상 자기가 가진 것을 타인에 의해 나누어야 하는데 행복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남자들의 상실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여염을 표출한 것이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공고했던 기존 권력의 틀을 부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저항운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 지금은 방법을 바꿔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화하면서 한 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지각한 여염에 똑같이 남염으로 맞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더 많은 여권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여성이 가진 장점인 특유의 포용력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대화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양성평등을 만들어가기 위해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는 페미니즘이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스 에이전트 부분에서 얘기했던 대한민국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물결을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왜 페미니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요즘 같은 세상에 페미니즘이 웬 말이야라며 부정하고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우리 사회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충돌되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언론사와의 수익 배분 기준을 트래픽으로 정하면서 더 많은 클릭을 통한 더 많은 트래픽 유도가 필요해진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페미니즘 관련 기사도 상당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인데 정치 분야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자극적으로 다루고 사회 분야에서는 남녀 간의 갈등을 다루면서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부 꼴페미를 자극하고 그에 반대하는 남자들을 자극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페미니즘을 둘러싼 당사자들인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한다면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현재 상황에서의 남성들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면 남성들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성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노력한다면 페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 사회에 남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쪽의 성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영화 칙파이트에 나온 대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남자들끼리 을에 주먹질하듯 여자들도 그러고 싶은데 관습적으로 여자는 울면서 사귀어야 해요. 하지만 메리 덕분에 그 굴레를 벗어났죠. 나 같은 여자들이 자기 모습대로 살게 응원해 주셨어요. 여성들만의 비밀 파이트 클럽 설립자인 메리가 암으로 사망하자 그 파이트 클럽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찾은 샬린이 메리의 추모 영상에서 한 대사입니다. 국가와 인종, 그리고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습을 하나씩 깨부수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는 것이니까요. 고맙습니다.